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지난 28일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서 사상 최고 시청자 수를 기록한 이후 한국이 글로벌 스트리밍사들의 전쟁터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성공으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지난달 공개된 드라마 지옥 역시 넷플릭스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는데요. 가장 최신작인 고요의 바다 또한 외신들의 혹평 속에서도 전 세계 3위에 등극했으며 근래 몇 주 동안 넷플릭스가 방영한 비영어권 TV 드라마 상위 6개 가운데 한국 드라마가 4개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한국은 낮은 제작비로 수준 높은 드라마를 만든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넷플릭스의 경쟁 스트리밍 회사들도 앞다퉈 한국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애플 TV, 디즈니 플러스 또한 한국 콘텐츠를 확보하려는 야심적인 계획과 함께 드디어 한국에 상륙했다고 하는데요. 구인 사이트 링크드인에 따르면 섹스 앤 더 시티, 왕좌의 게임 제작사로 유명한 HBO 맥스도 한국에서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어 곧 한국 런칭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콘텐츠 제작사들의 한국 진출이 이와 같이 쇄도하는 한국에 넷플릭스도 뒤처지지 않으려 한국을 대놓고 밀어주고 있다죠. 제일 먼저 한국을 선점한 것에 대해 과시라도 하듯 넷플릭스 작품 곳곳에서 한국을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기존의 명작이라 호평받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스페인 드라마 종이의 집이 한국판으로 리메이크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엄청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지난해 공개된 종이의 집 시즌4의 경우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을 시작한 이후 한 달 동안 전 세계 6,500만 회원들의 선택을 받는 등 전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잘 나가는 원작을 놔두고 왜 굳이 한국판으로 리메이크하는 것일까요? 종이의 집 알렉스 피나 총괄 프로듀서는 한국의 콘텐츠는 지난 수년간 독보적인 작법과 문화를 통해 종이의 집이 그랬듯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아왔다며 그러한 측면에서 한국판 종이의 집이 가진 가능성에 매료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이 한반도를 배경으로 펼쳐진다는 사실 역시 나를 흥분시키는 요소라고 덧붙이면서 말이죠. 이 인터뷰를 보면 한국 버전 리메이크를 꼭 만들고 싶다는 원작자 본인의 열망에 의해 제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국판 리메이크도 원작자가 직접 참여했다고 하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9월 전 세계 배우들이 나오는 넷플릭스 대규모 행사 투둠 오프닝, 여기에 갑자기 한국의 유지태 배우가 등장합니다. 투둠은 세계 최고의 스타들과 창작자들이 가상의 공간에 한데 모여 넷플릭스 팬들과 인기 콘텐츠를 기념하는 글로벌 팬 이벤트인데요. 이날 넷플릭스 한국 작품의 특별 영상과 단독 콘텐츠를 약 30분간 집중 조명한 특별 세션, 한국 스포트라이트도 공개되어 높아진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실감케 했습니다. 오프닝 영상에서는 넷플릭스를 켜거나 작품을 재생할 때 나오는 투둠 소리가 사라진 가상의 세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넷플릭스와 함께 호흡을 맞췄던 여러 배우들은 넷플릭스를 대표하는 투둠 소리가 사라진 기묘해진 세상에 의문을 갖게 되고 이때 종이의 집 원작 주인공인 교수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판 리메이크에서 교수 역을 맡은 유지태 배우에게 협조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종이의 집 두 교수의 깜짝 만남은 전 세계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무엇보다 유지태 배우가 자신의 캐릭터를 카리스마 넘치게 연기하며 세계적인 배우들과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장면은 추후 공개될 한국판 종이의 집에 대한 궁금증까지 한껏 끌어올렸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을 더했죠. 게다가 종이의 집 유튜브 공식 계정에는 스페인 배우들 사이에서 박혜수 배우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한국판 리메이크에서 베를린 역을 맡은 박혜수 배우는 스페인 원작 속 베를린 역 배우에게 종이의 집 시그니처인 가면을 선물 받았다며 한국판만의 가면 디자인도 있는데 공개 즉시 선물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많은 국내 팬들은 한국판 가면이 하회탈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 아래 스페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도 뜨거운데요. 베를린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박혜수가 연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니 그가 얼마나 대단한 배우인지 알기 때문에 이 소식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들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내가 본 모든 한국 영화를 생각해보면 나는 이번 한국판 리메이크작에도 매료될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 시리즈가 오래 지속되고 그만큼 훌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와, 한국판의
스페인에서 이 시리즈가 나온다면 당연히 재미있을 겁니다. 나는 스페인 원작과 비견될 만큼 위대한 작품이 나올 것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수님. 저는 스페인 원작의 팬입니다. 비록 당신을 잘 알지 못하지만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니 카리스마 넘치는 베를린 캐릭터를 딱 알맞게 연기할 것이라고 확신이 드네요. 저는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역작이 전 세계에 공개될 아름다운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한국어 버전, 스페인어 버전 둘 다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큰 영광과 자부심을 담아 스페인에서 인사드림. 나는 한국 시리즈를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가 정말 기대됩니다. 등등 새로운 명작이 탄생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열렬한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스페인 네티즌들은 박혜수 배우의 인스타그램에도 찾아가 격한 호응 댓글을 남기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흥행에 성공한 작품을 리메이크한다고 하면 기존의 원작 팬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데 한국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대하는 사람들이 더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 같네요. 넷플릭스의 한국 서포트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번 달에 공개된 신작 영화 돈 룩업에서도 한국이 등장했는데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제니퍼 로렌스, 티모시 샬라메 등 화려한 캐스팅으로 엄청난 화제가 되었던 이 영화 속 대통령 집무실 회의에서 사우스 코리아 이야기가 제일 처음 언급되었고 중반쯤에는 미국의 지구구하기 작전 뉴스 속보를 보느라 모여있는 서울역 시민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영화 내 탑스타로 출연한 아리아나 그란데의 극중 팬클럽 이름이 바로 부름부름 아미라는 사실. 방탄소년단의 팬덤 이름이 아미인 것을 생각하면 이게 단순히 우연일까 싶습니다. 뒷장면에는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를 연상시키는 보랏빛 물결이 장면마다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영화 후반부 정도에는 한글 그대로 나오는 QR코드가 화면에 잡히는데 이것을 핸드폰으로 스캔해보면 실제로 아리아나 그란데의 극중 콘서트 무대를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의 한국 팬들을 향한 팬서비스 같아서 놀라울 지경이네요. 요즘 확실히 헐리우드 작품에 한글, 한국 음식 등 한국이 단골 소재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일본이나 중국이 배경이었을 텐데 말이죠. 심지어 미국 드라마 속 한국의 모습이 너무 왜곡되어 있어서 많은 국내 네티즌들이 분노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김윤진 배우가 나와서 화제였던 미국 드라마 로스트에서는 한강대교가 개천 위에 놓인 낡은 다리로 묘사됐었죠. 하와이 5O라는 미국 수사물 드라마에서는 극중 한국 비무장지대에 술집이 있질 않나, 막걸리와 뱀피를 섞어 손가락으로 휘젓는 바텐더 할아버지가 있지를 않나, 포항이라 나오는 장소 역시 동남아를 연상시키기도 했습니다. 사전조사 없이 제멋대로 대본을 쓴 작가진도 문제였지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이미지가 어떤지 엿볼 수 있었던 씁쓸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판도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문화 강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입지가 월등히 높아진 덕분에 FTA가 체결된 나라의 영화는 무조건 한국에 개봉된다고 보면 될 정도로 전 세계 영화들이 줄줄이 한국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 영화들의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수많은 해외 영화 속에 한국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아예 한국에서 촬영하는 헐리우드 영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헐리우드 최초로 부산 로케이션 촬영했던 영화 블랙팬서, 미래 도시를 표현하고자 부산 해운대와 여의도, DMC에서 촬영했던 영화 퍼시픽 림, 강남 일대와 가락시장이 등장하는 영화 다운사이징, 서울 여의도와 부천 상동에서 촬영한 장면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영화 콜로설, 그리고 세비섬을 비롯하여 DMC, 강남대로, 읍내동 등 서울 도심 속 액션씬이 빛나는 전 세계 최고의 흥행작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까지. 특히나 영화 어벤져스에서는 서울이 첨단 과학 기술 도시로 나와 국가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많은 전문가들은 당시 마블 영화 촬영으로 1200여 원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해외 로켓 촬영은 해당 국가의 엄청난 경제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중국의 경우 영화 아바타의 배경이 된 텐츠산이 영화 성공 이후에 세계적인 명소가 됐고 2년 동안 관광객이 600만 명가량 늘어났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역시 반지의 제왕 촬영 이후 관광 수입이 15% 이상 늘어나는 경제 효과를 얻어 영화 덕을 톡톡히 보았다고 하죠. 오늘날 수많은 해외 감독들이 영화 드라마를 촬영하러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이처럼 어마어마한 해외 자본을 쓸어담게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한국의 우수한 콘텐츠들이 앞으로도 끊이지 않고 탄생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